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약과 판단 이 단원에서 두 번째 판단하며 듣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요약하며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요약하며 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단을 나누는 게 첫 번째였고, 그 각 문단에서 키워드를 2개 혹은 3개, 또 글의 어떤 양에 따라서 만약에 좀 더 많은 내용의 글이라고 한다면 5개 정도의 키워드를 고르고 그 키워드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문단별로 그 키워드를 쭉 정리하면 하나의 중심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각 문단에 나와 있는 중심 문장들을 쭉 연결하면 한 편의 요약문이 되는 것을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하며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글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요약하면서 읽는 습관을 길들여야지만 여러분들이 훗날 수능이라든가 또 큰 시험에서 시험을 볼 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빠른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하며 읽기에 우리 첫 번째 했던 이 단원을 잘 배우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 국어 2 시간에 아마 예측하며 읽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면서 읽는 방법도 함께 병행한다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작품에서 어떤 독해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판단하며 듣기인데, 여러분들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턱대고 어떤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내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도 우리가 제대로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 판단을 하면서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며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 생각에 이 단원은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같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단원 관련해서 도입 영상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고 내용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5쪽입니다. 여러분들 105쪽 판단하며 읽기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며 듣기. 지은이가 필요한 것들을 사러 마트에 왔나 보네요. 어떻게 물건을 사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신기만 해도 살이 빠져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운동하는 게 귀찮으신가요? 영화배우 김인성 씨도 이 신발을 신고 살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신발을 신고 걸어보세요. 신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요즘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잘됐다. 열심히 신고 걸어다녀서 날씬해져야지. 천재 12색 볼펜. 톡톡 튀는 12가지 색의 천재 볼펜. 이 볼펜을 쓰면 글씨가 술술. 천재 볼펜 하나면 누구나 필기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천재 볼펜 하나면 필기왕이 될 수 있다고? 안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게 어려웠는데 잘됐다. 색깔별로 한 자루씩 사야지. 대세 아이돌 수지가 입은 청바지. 입는 순간 당신의 다리가 길어집니다. 우와, 이 청바지를 입으면 수지처럼 다리가 길어지는 건가? 당장 사야겠다. 왜 내 공책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될까? 필기왕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군. 분명 다리가 길어지는 청바지라고 했는데 왜 난 잘 모르겠지? 신발도 열심히 신었는데 살은 왜 안 빠지는 거야? 이상하다, 정말. 아유. 지은이가 광고의 내용을 판단하며 듣지 않아서 낭패를 보았군요.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만화에서 나오는 친구처럼 이러한 경우를 겪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살다 보면 어떤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것을 고스란히 믿고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어떤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판단하며 듣기 수업을 잘 들어야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판단하며 들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어떤 나의 감정과 느낌, 내가 오늘 기분이 좋거나 혹은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나의 느낌이 좋거나 싫거나 나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내용의 어떤 중립적인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타당성을 판단해야지 나의 감정과 느낌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일단 잘 알고 이번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소단원 열기를 살펴봤고, 또 이제 두 가지 질문에 관련된 소단원 열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가와 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을 쓰면 누구나 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홈쇼핑 광고인데 여러분들이 이 홈쇼핑 광고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매짐 임박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누구나 이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이 옷을 입게 되면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광고를 하는데, 자, 그러한 경우가 이제 가의 경우가 될 것이고, 이제 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창체의 날 우리 반 이제 학급 부회장, 정부회장 선거가 있는데, 자, 이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후보자들은 내가 출마를 했을 때 그 출마의 변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되지 못하는 것들도 일단 출마의 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두 사람의 공통된 말하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듣는 사람이나 혹은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두 친구의 말하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같으면 말하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에는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가의 경우는 보면 뭔가 이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약의 성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약만 먹고 되는 건 사실 아니죠. 식단 조절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그에 걸맞는 운동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을 또 잘 주의해야 될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이 친구 또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한번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친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뽑는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친구가 우리 반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잘 파악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로써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판단하며 듣기에 대한 단원을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교과서 106쪽으로 넘어가면 간단한 만화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시도 배우고 수필도 배우고 소설도 배우고 석굴암의 비밀에서 설명문도 보고 또 아침밥을 먹자에 주장하는 글도 봤는데 이번에는 만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왠지 만화라고 하면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에선 지금 만화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만화 한 편을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험이네. 현철아,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아니, 자꾸 딴 생각만 들어서 공부가 잘 안 돼. 윤지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집중이 잘 안 된다고요? 쉽게 공부하고 싶다고요? 똑똑 학습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똑똑 학습기를 사용한 10명 중 7명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공부의 왕 나우뜸군도 효과를 본 제품.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 이제 똑똑 학습기가 여러분의 성적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와, 이거 좋은데? 당장 사야겠다. 뭐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이걸 왜 사? 너 방금 못 들었어? 이 학습기를 쓰면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잖아.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고는 10명 중 7명만 올랐다고 했잖아.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해? 공부의 왕 나으뜸도 똑똑 학습기의 효과를 봤다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 그 학습기 때문만인지는 알 수 없잖아. 그래도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았으니까 믿을 만한 제품 아니야? 아이고, 그건 성적이 오르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 광고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광고 내용을 따지며 들어야 하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었나 봐. 나는 귀가 얇아서 큰일이야. 네, 여러분들 되게 만화가 재밌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러한 일들이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 어떤 사례들일 거예요. 자, 두 친구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과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목을 보면 얘들아, 귀가 얇아서 큰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귀가 얇아서 큰일이야.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귀가 얇아서 큰일이야. 자, 우리가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아이고 귀가 얇아, 나는 귀가 얇아, 이런 관용적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우리 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얇아서 큰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귀가 얇다라는 의미보다는 귀가 얇아서 어떤 것을 걸러서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으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귀가 얇아서 큰일이야에서 이 만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두 친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등장인물이 현철이와 윤지라고 나오죠. 버스 광고를 듣게 되는데 그게 똑똑 학습기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고를 듣다 보니까 이 광고에 대해서 현혹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남학생인 현철이었습니다. 자, 현철이는 어떤 거에 이 광고를 현혹됐을까? 10명 중 7명이 성적이 올랐고 공부의 왕 나으뜸이라는 친구가 이것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혹이 됐는데 윤지는 바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뭐야, 말도 하는 내용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윤지와 현철이가 의견이 갈리는데 여기에서 현철이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 윤지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107쪽에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게 이 학습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현철이는 여기에서 올해 디자인상을 받았으니까 믿을 만한 제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윤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는 성적이 오르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들어야지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야지. 자, 이것이 바로 판단하며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과연 이러한 학습기 때문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것을 사용하겠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복습 철저히 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현철이는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나도 광고 내용을 따지면서 들어야겠어,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었었나 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만화가 여러분들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매우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내용을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 같이 학습 활동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108쪽이죠. 자, 이 만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철이와 윤지가 버스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광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광고였어요? 학습기 광고였습니다. 똑똑 학습기라는 광고를 들었어요. 현철이는 광고의 내용이 타당한지 따져보지 않고 학습기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윤지는 어땠죠? 이와 반대였죠. 따라서 광고 내용이 타당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윤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현철이와 윤지가 광고 내용이 타당한지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맨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현철이가 스스로 아무 생각 없이 들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광고라는 게 참 보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어떤 그런 귀가 얇은 사람들을 노려서 사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회사는 돈을 벌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광고 회사는 수익을 많이 내서 돈을 많이 벌겠지만 또 윤지 같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그래서 또 광고 하시는 분들은 더 다른 색다른 광고 전략을 내세우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내 습관을 생각했을 때 현철이에 가까워요? 아니면 윤지에 가깝습니까? 선생님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따져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쉽게 잘 사지는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굳이 사지는 않게 되는데, 만약 필요한 것이어서 산다고 하면 선생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뽕을 뽑죠. 자, 여러분들도 나의 어떤 소비,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너무 쉽게 사는 게 아닌지 한번 그런 것도 따져보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에 현철이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사면 별로 물건 쓰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지 같은 경우가 만약 이 물건을 산다면 굉장히 꼼꼼하고 오랫동안 물건을 쓰면서 뽕을 뽑을 친구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09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9쪽. 자, 다음 표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공부할 때 똑똑 학습기를 사용하면 광고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06쪽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똑똑 학습기를 사용한 10명 중에 7명의 성적이 올랐고, 두 번째,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이고, 세 번째, 나으뜸,
공부의 왕 나으뜸군이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있어서 현철이는 나으뜸이도 했고 디자인도 좋대, 나 이거 사야겠어, 관심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윤지는 어떻죠?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으뜸이 공부를 잘하게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자신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디자인 관련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것과 디자인이 무슨 관계람? 이런 거죠. 근데 확실히 이 디자인적인 요소도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품을 만들 때 중요한 것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게 내용적인 어떤 측면보다도 이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지가 고려한 점,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은 어떤 거죠? 세 번째, 성적이 오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 10명 중 7명 성적이 올랐다는 거.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나으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과연 나으뜸이 이것만을 통해서 성적이 올랐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며 듣는 것에 대한 단원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 고려해야 될 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그 주장하고자 하는 근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자, 이것에 바탕으로 했을 때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니 이 광고의 내용은 타당해, 타당하지 않아. 따라서 똑똑학습기를 사야겠어, 사지 말아야겠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고 따라서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똑똑학습기가 여러분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MC 스퀘어였나? 무슨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들고 있으면 무슨 전자파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듣고 있으면 뭐 알파 무슨 베타 무슨 그런 어떤 그 소리가 나와서 학습 능률을 올려주고 그것이 결국 성적을 좋게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광고가 있었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거를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들 나도 어렸지만 그때 아유 그거 뭐야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안 샀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그거를 사고 이렇게 썼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 같은 것도 껴 그러면서 이렇게 눈의 피로도 덜어준대요. 그런 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도 그 기계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기계를 사셔서 쓰신 적이 있으신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1번에 3번 11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들으면 좋은 점을 써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 좋은 점은 뭘까요?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불필요한 지출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보다 곤란한 상황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잘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판단하면서 듣기가 뭐 지금 사례에서는 어떤 광고에 대한 이야기, 내가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사례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가야 되거나 뭔가 뭐 해야 되거나 집 일찍 가야 되는데 오늘 친구가 뭐 갑자기 가자고 놀러 가자고 막 그래. 그럼 여러분들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미안해, 나 오늘 무슨 일 있어 가야 돼 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거 잠시 미뤄두고 친구 좀 놀까? 이렇게 생각도 하나요?
이러한 것들도 판단하며 듣고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겨야 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0쪽 밑에 알아두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을 듣기란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판단하며 듣는 것을 말하는데,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나? 그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가 없는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다 아는 것들이에요. 아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 단원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남은 시간 교과서 111쪽과 112쪽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이 연설문은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력 쑥쑥 동아리 회장 김소희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여러분도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먼저 신입 부원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여 그것에 맞게 운동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꾸준히 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한국대학교 스포츠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한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운동 계획을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체력 쑥쑥 동아리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이 연설문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213쪽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들려줬지만 213쪽에 가면 이 연설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와 나의 연설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학습 활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쪽에 가와 나 동아리와 관련된 홍보 연설 나와 있죠? 내용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중에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 것인지 잘 판단하면서 들어보고 학습 활동 정리까지 다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2쪽 여러분들 7월 14일, 15일 학교 오면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판단하며 듣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